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지역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제가 지금 우장산 힐스테이트 네. 34평형을 2007년도에 매수했고요. 네. 마곡 엠벨리 7단지 2014년도에 2013년도 말에 분양을 받아서 2014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 두채인데 음. 지금 종부세가 네. 2015년부터 저희가 내기 시작했는데 아, 네네. 종부세가 지금 현재 860% 인상이 됐고 네. 재산세는 130%, 뭐 KB 시세는 두 개 합쳐서 뭐 86% 인상밖에 안 되는데 뭐 거의 뭐 보유세가 너무 폭등해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하면 내년에 더 올라간다고 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예. 워낙 이제 세금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 이러한 고민들로 연락 주세요. 일단 두 가지 물건 우장산의 힐스테이트 그리고 엠벨리의 7단지 해가지고 보유를 해야 될지 이 시점에서 한 물건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답변 들어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장산 힐스테이트하고 마곡 그 엠벨리 7단지 갖고 계신다고 그랬었죠? 예, 있습니다.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세금적으로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사이버먼 거의 사이버먼인데 네. 지금 현 수입은 지금 5년 전에 22% 올랐는데 네. 지금 종부세, 재산세 합쳐서 거의 860% 이상 오르다 보니 네. 너무 부담이 많이 가고요. 네. 그래서 상담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더 오른다니까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지금은 그럼 얼마 정도 내세요? 한 1,500만 원 넘어가나요? 지금 네. 두 개 합치니까 네. 재산세랑 두 개 합쳐서 네. 한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월 100만 원 좀 넘게 10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팔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네. 시세 시가 12억 팔았을 땐 거의 양도세가 2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또 네. 만만치 않은데 또 내년엔 6월 이후엔 더 올라간다 하니 네. 지금 많은 걱정이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궁금하신 게 예.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 마음은 둘 중에 아파트 하나 정리하기로 마음 먹으셨는데 매도 시기가 궁금하신 건지. 예, 지금 우장산 힐스테이트는 네. 내놨습니다, 솔직히 지금. 아, 그래요? 네. 지금 내놨는데 네. 지금 현재 실거래가보다는 조금 높게 내놔서 네. 아직 매도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장산 힐스테이트는 그러면 이제 내년 6월 1일부터는 그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중과 이런 것도 양도세 같은 경우는 10%가 더 이제 많아지게 되고 또 종부세 자체도 지금 현재 내신 거에 2주택자면은 2배 정도가 더 늘어나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도 이제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차피 둘 다 고가주택이잖아요. 예. 9억, 시가가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님한테 지금 또 하나 더 볼 건 또 2007년, 2014년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일시적인 비과세 혜택은 넘어간 거고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어느 한 아파트는 세금을 어차피 고가주택이니까 두 아파트 모두 9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예. 그렇더라도 지금 신경 쓰실 건 이 내년에 중과되는 부분보다는요. 저 같으면 장특공제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좀 알아보셨어요? 그거를 정확히 못 알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시청자님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고가주택들을 가지신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다른 요 비슷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일단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내놓은 건 잘 내놓으신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오른 이유, 엠벨리 아파트 7단지가 오른 이유가 어찌됐든 강서구에서는 마곡 산업단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곡 산업단지에 가까이 있는 더 밀집해 있는 그중에 신축 아파트가 훨씬 더 앞으로도 탄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장산 아파트,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요. 차액도 그 아마 많을 거예요. 예, 그것도 있고 7단지 같은 경우는 네. 2013년도에 그 등기를 하게 되면은 네. 그 1가구 2주택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조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그 강서구청에서 도장도 찍어준 상태거든요. 아,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 그 우장산부터 팔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네. 그 이유가 있었지만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땐 일단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파는 게 당연하게 보였던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게 매도 시기인데 네, 지금 2014년에 갖고 계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 마곡 엠벨리 7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6년 경과가 된 거고요. 보유 기간이 네, 6년이 된 거고 우장산 같은 경우는 뭐 한 14년이 됐겠죠. 네, 이해하시기 편하게 내가 다주택자야. 그런데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데 두 채가 있다고 치자고요. 시청자님처럼. 네, 그런데 둘 다 10년을 갖고 있었어요. 네, 10년을 갖고 있었는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요. 네, 이때부터 카운팅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을 만약에 우정산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판매가 된다, 매도가 된다라고 하면 네, 네. 마곡 7단지를 갖고 그 엠벨리 7단지를 갖고 있던 6년의 내 베네핏이 다 없어지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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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시 카운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1년부터 다시 카운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까 보니까 세금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거주와 보유가 나눠지잖아요. 2021년부터는. 네, 그러다 보니까 4%씩 또 나눠지면서 장특공제율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만약에 그러면 12월 31일 안에 매도를 한다라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1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엠벨리 단지가. 엠벨리가 쪽에 있는 경우는 1주택이 조건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그 2013년도에 등기를 하게 되면은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얘 보유 기간 6년이 저는 지금 6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예, 예. 네, 네. 내 보유 기간. 그러니까 비과세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네. 내가 갖고 있던 기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예, 예. 적용받는 기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2014년부터 내가 6년 동안 갖고 있었던 장특공제율은 다 하나도 없어지는 거라고요. 예. 12월 31일에 우리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매도를 하게 되면 제가 요거는 아마 가장 정확한 거는 강서구 세무서를 가세요. 네. 그냥 뭐 시중에 있는 세무사들한테 받을 것도 없고요. 예. 강서구 세무서를 가셔서 네. 올해 안에 12월 31일 안에 예. 계약을 할 경우 예. 계약을 하고 계약금이 납입된 증거가 있을 경우 네. 그러니까 받은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아직 세무당국이 알아보지는 못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네. 아마도 제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12월 31일 안에 그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만약에 매도 계약을 하신다고 하면은요. 네. 마곡 엠벨리 7단지에 대한 6년의 보유 기간은 그대로 살아있게 되면서 네. 그냥 1주택자로 되는 장특공제율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럼 48%가 되는 거거든요. 예. 얘가 자체가 날아가 버린다고요. 예. 지금 시가보다 조금 더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가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면 될 텐데 네. 네. 제가 봤을 땐 이 장특공제율을 많이 받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예.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네. 지금 거의 분양 받으셨으면 거의 가격 2배 오르셨을 거예요. 거의 3배입니다. 그래요. 몇 평짜리죠? 45평. 45평이요. 45평. 3배면 엄청 많이 올랐네요, 정말. 그죠? 그런데 앞으로도 좋긴 좋을 것 같아요. 네. 40평대짜리가. 일단 요건 차치해 두고, 얘 전망은 뭐 차치해 두고, 네. 지금 궁금하신 건 이제 매도 시점이 될 텐데, 네. 얼마간의 이익을 더 보려고 저는 올해를 넘긴다고 하면, 어찌됐든 7단지는 다시 카운팅 되는 거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장특공제율의 적용도 지금 거주하시니까 어차피 거주 4% 보유 8% 해서 8%씩 적용을 받겠지만 예. 이 48%가 그냥 날아가면 되면서 다시 또 8%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고가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요금 최근에 많이 올랐을 때 뭐 더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냥 2020년 안에 매도 계획을 착실하게 세우셔서 가을 시장 뭐에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딱 매도가 마무리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훨씬 더 좀 매끄럽게 제가 지금 약간 지금 저도 불안한 게 아직 세무 뭐 당국이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계약일에 대한 계약금 오고 간 거 증빙이 된다라고 하면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하다가 올해를 넘기시게 된다고 그러면 이 고가주택의 생명은 사실은 장특공제예요. 예. 예, 비과세가 아니고 장특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훨씬 시청자님한 거의 48%면 거의 50%인데 차익에 네.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요거는 다른 그 세무사님들도 이 부동산 세무랑 상속이랑 뭐 여러 가지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이 부동산 세무 쪽이 워낙 많이 바뀌었다고 보니까 예. 자신 없어 하시는 그 경향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당신도 헷갈리니까 네. 지금 강서구에 있으니까 강서구 세무서 가서 직접 녹음하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매도 시기는 좀 웬만하면 좀 던지시는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네. 그래서 장특공제를 좀 쭉 가져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이 시점을 괜히 내년 6월까지 뭐 중과 무섭고 그거는 아직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